박지원 의원도 뭐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분보다 좀 밑에 연배들은 희망이 다 있겠네요. 하실 수 있죠. 네. 박지원 의원님 지금 최근에 전남 도지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안 되면 대선 출마설도 있던데요. 네, 뭐 저기 도지사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하여튼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 현직 네, 대통령이었고 그런 꿈들을 꾸고 있다라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데 왜냐하면 그 헌정의 멤버라면 물론 살림이 어려운 뭐 소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공직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랄 걸 바라야 되나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책임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민주화 운동 시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계급의식이라든가 또는 이념적 소명을 갖고 정치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까놓고 이야기해서 양 정당을 막론하고 출세욕 아닙니까? 출세욕 때문에 정치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중심적 정치 그리고 이 사회적 이슈나 시대 정신조차도 내가 보는 안경으로서만 그 틀에서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언론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개헌하자고 하는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만 뜻을 모으면 된다 이제 하고 이재명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뜻을 다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고요. 이번 대선에도 똑같이 민주당의 공약으로서 대선 이후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한다라는 공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 이유는 대선 전에 이슈를 만들어서 판을 깨자 이거죠. 그러면 의도한 대로 깨질까요, 판이? 안 깨지죠. 안 깨지는군요. 네네네. 아이고 이거 저 댓글로 문경 TV님이 긴급 속보 포천 민가의 폭격으로 현재 7명 사망. 사상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사격장에다 해야 되는데 오폭을 해가지고 저 민가 쪽에 갔다고 그래요. 네.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 이 훈련 상황을 한미연합사령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합참의장 등이 다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저는 저 인상 비평일지 모르지만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이런 류의 사건 사고가 자꾸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많아죠.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죠. 그렇거든요. 대통령이 오리버리하고 꼼꼼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공직자들도 똑같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혜병 사건 때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추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책임 없는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고 신상 필벌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직사회는 일 안 하고 아부하면 출세하고 일하면 오히려 손해본다. 정의로우면 내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사한이라고 복지부동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한 번 더 챙겨볼 거 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사격 할 때 각도 한 번 더 살펴볼 거 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지 않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하는 성남시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별로 없다. 네네. 왜냐하면 방화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한다. 네네네. 그리고 방화문 제대로 안 닫으면 뭐 신고 포상금 해서 15만 원도 주고 이랬더니 성남 괜찮다. 이렇게 약간의 자랑이죠. 그건? 그 꼼꼼함이죠. 꼼꼼함. 정책을 집행하면서의 꼼꼼함인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집행권자 국회의원들은 사실 좀 어리버리해도 돼요. 네네. 어리버리해도 되는데 단체장들은 하다못해 시골 군수라도 단체장이 꼼꼼하지 않고 대충 하면은 이 국민의 안전, 목숨, 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단체장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네. 그럼 단체장 중에서 단체장,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꼼꼼함. 말할 것도 없죠. 꼼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저는 꼼꼼함이라고 보고요.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인의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윤리다. 보통 이제 소신윤리와 책임윤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소신윤리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펼치는 거고요. 책임윤리라는 것은 자리를 가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주는 책임을 다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특히 또 뭐 시도지사라든가 단체장의 자리는 자기가 특정 정당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요 한없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집행권자의 책임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다라고 네, 이야기하죠. 정치인도 그럼 네.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지잘 나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네네. 난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이니까 배지 좀 달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배지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제 좀 반건달이잖아요. 아, 네. 네. 반건달. 네, 우리 옛날에 정치하면 건달이라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땀을 안 흘려서 건달이다. 예, 예, 네. 반건달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데요. 행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완벽하게 달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고위 정치인, 시도지사, 대통령 정도 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정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국회의원만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단체장도 해보고 네네. 장관 같은 거 해보고. 네네네. 네, 네. 사실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가 집행권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국회가 집행권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네, 네, 네. 예, 다만 상권 분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은 주로 이제 말만 하죠. 말만 앞세우죠. 네. 말로 싸우는 거,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예결산의 문제 그리고 내가 따낸 예산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는 피드백까지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 경험을 쌓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